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의 최승현 대표 변호사, 이선녀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시동기 배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연 가지고 저하고 이선녀 변호사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인데 제 물건 몇 개를 계산하다가 바코드 하나를 안 찍고 담은 게 CCTV에 찍혔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고 훔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별도라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실수인데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건가요? 실수로 그런 거다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죄가 고의로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범죄이고요. 과실로 인해서도 이런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겠다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과실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의라는 것은 결국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에 의해서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CCTV로 확인을 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주의가 분산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물건은 다 결제를 했는데 하나만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게 명백하거나 결제한 물건의 금액이 상당히 큰데 누락한 물건의 금액은 소액이라든지 또는 당시 결제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확인된다라는 정황이 있으면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형이 유언장이라며 줬어요. 거기에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아버지 도장 맞는 것 같은데 글씨체가 너무 다릅니다. 저와 둘째 형은 의심이 가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괜히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면서 저희한테만 욕을 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 혼자 병원 간병 다 했는데 제 몫이 1원도 없다니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이런 유언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도장만 받고 몰래 썼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필 유언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하신 분 피상속자의 자필로 써야 되고요. 이름하고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고 작성하는 날짜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글씨체가 아닌 것 같다. 실적 감정 결과를 거쳐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공정증서나 대필에 의한 구수증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글씨체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유언이 그대로 유효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받아야 되는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법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유언장이 아버지 글씨체랑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 전에 형사고소, 위조사문서 행사로 한번 고소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필적감정은 국가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가 0.09%라서 바로 취소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 현장 다니는 일을 하는데 면허가 없으면 회사도 못 다닙니다. 행정심판 같은 걸로 구제가 될까요? 또 회사 몰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원칙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 보통 행정심판에서 감경해주는 사유는 생계 유지에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없는 경우 등등을 감경 사유로 행정심판에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행정심판에서 구제되는 경우가 썩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 회사 몰래,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 주소지로 하면 회사나 집으로 송달이 가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기사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제가 자신을 찍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포렌식 한다고 폰을 압수해 갔는데요. 찍은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여자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폰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 여자한테 보상받아야겠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카메라 촬영의 경우에 저 사람이 나를 찍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영상물이 확보가 되는 게 최우선인데요. 실제로 사연 주신 분께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당연히 핸드폰
핸드폰 안에 사진이 없겠죠. 그러면 여자가 나를 찍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아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촬영물이 형법법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법 규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 각도나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분께서 나를 찍는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를 했다면 고의가 없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무고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폰 조작도 없었고 오인할 만한 행동이 전혀 없었는데 고소를 했다.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이 주신 사연 가지고 의견을 나눠보는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연들 가지고 네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최승현 대표 변호사, 이선녀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